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상시에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병원에 가서 무슨 뭐 이상이 있나 하고 점검을 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자꾸만 말라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점검을 다 했는데도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나는 바짝 말라만 갑니다. 그렇다고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육체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돼서 육체의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 요거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이게 수축됩니다. 오그라들어요. 아시겠어요?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질내고 나서 또 뭐 화딱지가 나오면 뭐래요? 스트레칭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칭 이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전부 다 오그라들어요. 그 중에 오그라들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의 이 지름, 직경이 0.0075mm입니다. 머리카락의 300분의 1 정도 아주 가늘어요.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몸의 모세혈관 이 굵기가 0.0075mm예요. 그런데 거기를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이 적혈구의 직경도 얼마예요? 0.0075mm예요. 이게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 혈관 내피세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적혈구도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래서 여기 들러붙지 않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성질이 좋은 상태에서. 아시겠습니까? 성질이 좋으면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하고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통해서 이게 축축축축 빠져나가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혈관 내벽, 이 혈관이 수축되어 버리는 거예요. 수축되어 버리면 요 0.0072mm를 갖고 있는 적혈과 역을 지나가다 꽉 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예요. 하나는 혈액순환 장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차가워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끼는 것도 하나 혈액순환 장애고, 또 하나는 이런 상태가 누적되면 심장에서 계속 피를 밀어요. 밀면 이 뒤에서 압에 의해서 밀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못 나가는 거. 직선은 그냥 밀려 나가요. 그러나 꺾인 부분들이 주로 꺾인 부분은 터져버려요. 그게 주로 관절이 많은 손과 발이에요. 또 뇌예요. 꼬불꼬불꼬불한 거. 이런 데가 나가다 터져버립니다. 이 터져버리면 이건 혈전으로 남아요. 이거 역시 우리 몸 안에 노폐물 찌꺼기로 남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모세혈관이 수축되면서 이 적혈과 통과를 하지 못해요. 이런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지 못해요. 왜?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먹는 건 먹어요. 근데 산소와 영양소가 가다가 전부 다 터져버리고 망가지는. 그러니까 먹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바짝 마릅니다. 또 이 산소를 우리 그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용존 산소를 먹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의 산소는 20.99%예요. 근데 이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와 용존 산소를 포함해서 20.99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 꺾이는 부분이 많은 이런 수족, 손가락, 발가락이 오그라들잖아요. 이때 이곳이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거기가 많이 적혈구가 깨진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그냥 껴있는 거야. 그게 혈전이에요. 혈전. 정맥 혈전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산소와 영양소의 운반 장애가 생겨요. 그게 하나가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모세혈관은 이 가로 세로 1mm로 이게 모는 종이처럼 무수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거기가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서 세포들이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이를 먹지 못하니까 에너지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족 냉증이 와. 몸이 차가워져요. 손발만 차가운 게 아니야. 손발은 여기 심장에서부터 먼 곳이니까 그나마 차가워.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 눈이에요. 그래서 눈은 침침해져. 머리가 멍해져요. 심장 불안, 초조, 긴장해요. 그 다음에 췌장 기능이 망가져서 당뇨병도 와요. 소화장애도 오고 또 여기 콩팥이 망가져요. 이 순환 조절, 혈압 조절, 수분 조절, 호르몬 조절이 안 돼. 성질이 더러워지. 아주 날카로워지. 성격의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몸이 차가우니까. 그래서 수족이 냉골이에요. 그 다음에 면역력도 떨어져요. 면역력이 저하되고 몸이 차가우면 우리 몸속에 뭐가 생겨요? 염증이 잘 생겨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금방 복원을 해요. 복원을 하고 또 생기고 복원하고 또 생겨요. 이러다 보면 만성 염증이 생겨요. 요거 침묵의 살인자예요. 몸은 바짝바짝 마르고 먹는 건 잘 먹는데도 영양 흡수를 못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마르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빼다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공급을 못하니까 살이 말라요. 빼다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빼다구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고 여기에 영양 공급을 못하니까 골다공증도 와요. 살도 마르고 혈액도 부족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몸이 차가우니까 우리 몸은 무엇을 찌우게 돼 있어요? 지방을 분해하지 않아요. 몸이 차가우면 죽으니까 그거에다 자꾸만 이 지방을 에워싸요. 그 배짱 마른데도.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바짝 마른데도.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활동이에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 몸속에 이런 세포가 먹이활동을 그나마 조금씩 하면서 뱉어내는 이런 혈점들, 이게 노폐물이에요. 이 노폐물과 또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게 이산화탄소를 뱉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 배출 장애가 생겨요. 그런 것도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뇌 속에서 산소량 20.99%, 뇌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쓰죠. 20%에서 25%를 써요. 여기가 따뜻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나쁜 물질을 분해 배출해야 돼. 이것이 그냥 누적되는 거예요. 어디에? 뇌 속에. 그것이 오랜 동안 누적돼서 분해 배출하지 못한 결과가 치매예요. 그 다음에 건망증이 생기고 정신질환이 생기고. 이런 노폐물 배출을 못하고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이 성격이 기복이 아주 심해요. 그리고 성질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병원에선 몸이 내가 안 좋으니까 몸은 차갑고 냉골이고 병원에 가서 무슨 암이나 뭔가 나쁜 게 있나 하고 딱 전부 다 점검했는데도 결과가 없어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6개월 뒤에 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이런 것들을 동양의학적으로 사해의 병이라고 해요. 아픈 데도 없고 안 아픈 데도 없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안 아픈 데도 없어요. 그게 뭐냐 이게. 먹는 건 먹는데 몸은 마르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일부만 되는 거예요. 직선혈관은 돼요. 그러나 곡선혈관은 안 됩니다. 거기서 적혈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요구하는 만큼 이걸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던 이 뱃살, 궁뎅이살, 허벅지 살에서 그냥 필요한 영양소,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자가융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이 점점 말라요. 바짝 말라요. 먹는 거 먹는데도 그것으로 인한 영양 보충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동양의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해병이라 해요. 원인도 모르고 아픈 데도 없고 안 아픈 데도 없고 이런 병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소화 먹는 걸 먹지만 나중에는 아예 먹지도 못해요. 바짝 말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담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민중의술적으로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 봅니다. 누가 뭐가 좋다 막 얘기를 해요. 가보면 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정신적인 병의 원인인 여기에 있는데 육체적인 걸 뭘 좋게 하려고 뭐가 좋다 뭐 해봐야 다 또 짜증만 나요. 왜?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얘라 이러면 딱 그건 벌써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돈 베리고 또 스트레스만 누적됩니다. 이런 먹어도 효과가 없고 이런 병원에서 점검을 해도 이상이 없는데 나는 몸이 아픈 이런 증상들에 대한 예방과 치유. 첫 번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면 내 생각과 행동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되고 틀린 겁니다.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죠. 의견을 달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을 인정할 때 이러한 마음의 이런 스트레스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이 없어져요. 그게 성격이 부드러우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러한 마음의 병은 오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관이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돼요. 충분한 휴식이라는 것은 좋은 거를 보고 좋은 향기를 냄새 맡고 입에 좋은 걸 먹고 또 입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 똥냄새 같은 게 나, 썩은 냄새가 나. 그럼 뭐래? 스트레스. 또 이게 상한 음식을 먹어봐.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 얘라 이게 뭐야? 라고 얘라 하면 그건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관을 통해서 따뜻한 것과 향기로운 것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죄를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은 나는 죄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다 죄짓습니다. 불교 용어로 보면 그걸 업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대서 주먹으로 치는 거 이건 신업이에요. 말로 하는 거 얘라 이씨 너 3년 안에 뒤져버리라 가다가 사고나 나라 하는 거 전부 다 구업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평생 거지로 살아라 이 새끼야. 이런 마음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뱉어내는 거 이게 전부 다 병.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요게 머릿속에 있는 물동이로 점점 올라가 물동이에 가득 채워집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불교에서 있는 업보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그 이 물동이에 물을 없애야 가벼워지잖아요. 그런 이 물동이에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면 물동이 물이 엎어지잖아요. 빠져나가잖아요. 쏟아낼 수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겸손하라고 했어요. 겸손하라. 겸손할 겸자에다 겸손할 손자입니다. 그러면 겸손할 겸자를 다시 파자해 보면 말씀원에다가 발염자 두 개가 합성된 글자예요. 그 발염자는 창문에 발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지.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할 겸자예요.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항상 낮게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하면 그 사람 복이 나한테 굴러와요. 내가 놔주니까. 그랬을 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러한 영양소 공급을 못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육체적으로 오장육부 기능이 저하된 것을 요 기능 상태에 따라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살아있는 음식, 생식을 같이 병행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육체의 병으로다가
육체 뭘로다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병부터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시겠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장육배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살아있는 음식 생식으로 병행해서 보충한다면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